MBN 뉴스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마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금 전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교 만찬을 갖고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담화문을 내고 아직 공식 제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답해 내일 DMZ에서 남북미 깜짝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내일 오전에는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기업 총수들에게 화웨이 제재에 동참 요청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80분간의 협상 끝에 추가적인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초 이후 중단됐던 양국 간 무역 협상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방송과 영화, 연극 무대를 오가며 활동해온 30년차 배우 전미선 씨가 오늘 오전 전북 전주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속사 측은 그녀가 평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제주 산간 지역에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8 시작합니다. 오사카 G20 회담을 마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금 전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뒤 청와대에 도착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할 예정인데요. 청와대 황재현 기자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재현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특보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5분 전에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을 했어요. 청와대까지 오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한 시각이 저녁 7시 7분입니다. 애초에 이 오산에서 청와대까지 걸리는 시각을 약 50분 정도로 잡았었기 때문에 역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저녁 8시쯤 이곳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행기에 내리면서 남색 정장과 파란색 넥타이를 입고 조윤재 대사 등 우리 정부 관계자와 미 정부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가볍게 대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찬 시작 시각이 8시쯤입니다. 만찬은 오늘 해물 겨자채 같은 한식과 그리고 미국산 등심 구이 같은 한식과 미국식이 섞인 메뉴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수 엑소와 박세리 전 골프 선수도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상춘제에서 벌어집니다. 이 상춘제는 외빈들을 주로 모시는 곳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에 KBS와 인터뷰를 했던 곳으로서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으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일정 준비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요. 관심은 아무래도 내일 한미 정상회담일 것 같은데 어떤 성과가 예상이 됩니까? 네, 한마디로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나자, 대화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북한도 좀 싫지 않은 내색입니다. 때문에 이 북미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초석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닦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카드를 또 조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이 영변 핵폐기를 하면 이 북한의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영변에 대한 중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는데요. 이 북한의 카드와 미국이 해줄 수 있는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두 가지 사이에서 좀 묘안을 조율하는 그런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두 번째로 지난 2017년 11월에 이어서 19개월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전 하얏트 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인과 대화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로 이동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마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하고
미군 장병과 만남을 가진 뒤에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DMZ에서의 깜짝 만남을 제안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DMZ 초청장을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 있는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메시지를 본다면 DMZ에서 그를 만나 악수하고 인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당일 오전에 깜짝 만남을 제안한 겁니다. We'll be there, and I just put out a feeler because I don't know where he is right now. He may not be in North Korea, but I said if Chairman Kim would want to meet.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트위터를 봤는지 묻고 문 대통령이 봤다고 답하자 함께 노력해봅시다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며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지길 바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DMZ 방문에 동행하는 걸로 전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제안에 북한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화답했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이 공식 제안을 받지 못했지만 흥미로운 제안이다 이렇게 담화문을 냈는데요. 자, 오겠다는 걸까요? 내일 DMZ 대화 드라마 결론 어떻게 날까요? 먼저 주진희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요. 지난 주말 DMZ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특종 보도했고 내일 회동의 비밀을 알고 있을 청와대 최중락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북한이 즉각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나온 지 5시간 만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미국에 보내는 담화문이 발표된 겁니다. 담화문에서 DMZ 만남은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면서도 우리는 관련한 공식 제기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단의 선에서 북미 순회 상봉이 성사된다면 친분을 더욱 깊이하고 양국 관계 진전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통은 하루 이틀 지나야 북한이 반응을 보였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속도인 겁니다. 최선희 제2부상의 담화는 공식적인 제의를 받은 건 없지만 하고 싶다면 공식적인 제의를 하라. 회담이라고 성격을 형식을 부여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고 티타임 정도 갖는 서로 인사 나누고 사전 의제 조율 등이 없는 깜짝 만남인 만큼 회담보다는 친교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즉각적인 답변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번 지켜보자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I let them know we'll be there and we'll see. I mean, I can't tell you exactly, but they did respond very favorably.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고 문제도 없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MBN 뉴스 주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북측도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고요. 갑자기 빨라진 한반도 평화 과정을 조금 전에 문 대통령 오사카 G20 순방 동행하고 귀국한 최중락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온 거죠, 최중락 기자? 네, 몇 시간 전에 바로 도착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가장 궁금한 거. 내일 DMZ에서 정상들 만납니까? 정상이 어디서 누구까지? 북미만 만날지, 남북미가 만날지, 아니면은 한미만 만날지. 네. 이건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자고 트윗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북측에서도 5시간 30여 분 만에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랬죠.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 양측이 사실상 긍정적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양 정상이 정상회담할 때 이렇게 단순하게 문자 메시지 보내면서 확답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기획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나타날 것이냐 여부인데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 어디서 확인을 해주지는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물어본다면 가능합니다. 네, 그래요. 믿어보겠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최 기자가 지난주에 바로 이 자리에서 DMZ에서 북미 정상회담 나가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정확한 출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주 북미 간의 흥미로운 친서 내용과 관련해서 보도를 해드릴 때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제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고받은 북미 정상 친서의 흥미로운 내용, 그것이 바로 제가 취재한 바로 뜬 만남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6월 12일 1주년 맞아서 조만간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공유받은 문 대통령이 그래서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오슬로에서 그때 그랬죠.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요, 화답을 합니다. DMZ 간이 만나자 시간과 장소를 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이요, 심중히 생각해보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예. 신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북한에서 심중히라는 말은 긍정적인 화답입니다. 그래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오늘 아침 깜짝스럽게 이루어졌지만 지난 주말에 이미 윤곽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 만나느냐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그걸 좀 네. 부인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죠?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20 출국 전에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었죠. 네. 그런데 G20에 출발하기 전에 만일 북미 간의 DMZ 관련된 만남이 기사가 시작되고 모든 관심이 북미 회담에 쏠리게 된다면 G20 개최국 일본은 주체가 아니라 장소만 빌려주고 관심은 트럼프와 문 대통령에게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G20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들르기 전 일본의 G20에 참석했다. 이런 기사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요, 특히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북미 간의 DMZ 만남입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무엇보다 이때까지 지난 주말까지는 김 위원장이 확답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기 전 트위터를 통해서 북측에 제안하는 모양새를 다시 취하고 네. 북에서 5시간 반 만에 긍정적인 고위급 성명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만남이 양측 모두 긍정적이다. 이런 신호로 서로 간에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최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앞뒤가 좀 꽉 들어차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확정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신호 양측에 주고받고 정상들이 만날 때 서로 간에 이런 신호가 나오고 그리고 사전에 기획성이 있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네. 김 위원장이 만일 평양을 떠나서요 남쪽으로 이동한 상황 미국은 위성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치를 거의 파악하고도 있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남측으로 내려와 있거나 할 때는 미국 측에서는 긍정적 신호로 현재 확인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건 양측에 대해서 분명한 신호가 오고 갔기 때문에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DMZ까지 와서 본인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메시지, 화답의 메시지는 나타나지 않아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내일.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온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것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청와대는 뭐라고 했냐면요. 한미와 북미, 남북미 정상회담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입장보다는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보면은 한미와 북미, 한미는 이미 결정이 됐고요. 네. 북미도 제안을 했습니다. 남북미를 뒤로 갔다는 얘기는 가능성의 순서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남북미는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측에서 최근에 우리보다는 미국과 직접 둘이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바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내일 정상회담하고 기자회견하고 이제 DMZ를 가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가는 겁니까?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하는 것으로 외신 보도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의 경호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아직까지 부인도 확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면 어디로 올지가 바로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지금 알려진 바로는 뭐 화살고지다, 미군 주소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올까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곳으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군 주소에 직접 온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판문점이 유력합니다. 판문점. 그렇죠.
북미 정상이 만나는 것도 세계적인 관심이고 안보 상황인데 양측이 총을 겨누는 DMZ 야외에서 만나기는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립국이 있는 판문점 그곳에서 만나야 양측 모두 인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서 남측으로 내려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수월할 겁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김근희 기자의 보도에서도 보셨듯이요. 월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북측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김 위원장이 내려온다면 남측 평화의 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간다면 북측 판문각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만남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여기서 북미 간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길어야 30분 안팎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짧게는 10분 이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이 짧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그곳에서 북미 정상이 악수한다는 그 영상, 사진 하나, 이게 미래 한반도 평화가 정착된다면 가장 중요한 모습의 하나로 충분한 전 세계 평화의 메시지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마 오전쯤이면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 보도가 나오겠죠? 보도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더라도 이를 공표할 가능성은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중락 기자였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태운 마린원이 용산 미군 기지에 도착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자, 최중락 기자. 관련 소식 계속 이어갑니다. G20 회의 중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안전보장과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를 원한다는 내용인데 앞서 시진핑 주석이 전한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안전보장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안전보장이 핵심이며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따라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 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시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김 위원장도 늘 빌려서 북한의 입장을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표현하는. 한러 정상은 45분간의 확대 회담에 이어 통역만 배석한 채 8분간의 단독 회담을 가졌지만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경찰이 오늘 서울 경비태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이 시각 트럼프 방한 찬반 집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동윤 기자, 현재 집회 상황 어떤지 전해주십시오. 네, 서울 청계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선 보수단체들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등이 참여하는 환영행사 준비위원회는 오후 1시 반부터 서울역에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주최 측은 3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미동맹 강화 등의 구호 등을 외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겼습니다. 환영행사 준비위원회는 잠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 이동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이 눈에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에서 이곳으로 잠시 옮겨둔 상태입니다.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방한 반대 집회도 열렸는데요. 50여 개의 진보단체로 구성된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관계 관련해 내정 간섭을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구속 6일 만에 석방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집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등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서울 도심에만 집회를 위해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최고 수준의 경비 태세, 가포 비상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번 비상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국하는 내일까지 유지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한미 정상회담 전에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을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우리 기업들한테 뭔가를 요청할 텐데요. 첫째는 미국 투자 요청일 것 같고 둘째는 화웨이 제재 동참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남산 하이아트 호텔에서 내일 회동을 하는데 김수영 기자가 지금 호텔 앞에 나가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 호텔 앞에 특공대 차도 와 있고 경비가 삼엄해졌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은 경호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호텔은 보안 검색이 이미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도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교통 통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한 때도 이곳에 묵었는데요. 호텔 인근에 높은 건물이 없고 산에 둘러싸여 경호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장점에 미국 대통령들이 방한했을 때 대부분 하얏트 호텔을 이용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기업 총수들과 한 40분 회동을 갖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화웨이 제재 재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전 10시 하얏트 호텔에서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40분간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약 20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짧은 방한 일정 속 이례적인 경제인과의 대화의 재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에 투자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지만 이 자리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도화선인 화웨이 제재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이나 축소 요구 시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만큼 총수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을 할지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오늘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해 통상전쟁의 최악을 피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화웨이라는 한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을 가를 담판을 가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김도영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극적인 휴전에 돌입한 미중 무역전쟁 속보, 또 오사카 G20 뒷이야기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0여 분간의 담판에서 양국 정상은 무역 전쟁을 잠시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We will be continuing to negotiate. Not going to be lifting tariffs on China. 미국은 최근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을 25% 높이겠다고 했지만 이번 협상에서 이를 유예한 겁니다.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휴전 선언을 두고 상당한 공방과 줄다리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중국 신화통신도 미중 양국이 평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경제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부터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하겠다며 악화 일로를 걸었던 미중 무역 갈등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화웨이 사태부터 중국 국내법 개정 요구까지 미중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최종 협상 타결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전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가 오늘 끝났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국의 수장들이 총 출동한 만큼 이들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곧 국제적인 외교전과 다름이 없는데요. G20 뒷이야기 국제부 신재우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재우 기자. 이번 회의 주최국인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가 요새 좀 안 좋아요. 양국 정상도 좀
현장에서 직접 만났는데 좀 껄끄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네, 맞습니다. 주최국 정상인 아베 총리가 회담 첫날 각국 정상과 기념사진을 찍었을 때 경색된 한일 관계를 얼핏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예.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사진을 찍으려고 걸어갑니다. 네. 문 대통령이 엷은 미소를 띈 것과 대조적으로 옆에선 아베 총리는 애매한 표정으로 불과 8초간 악수만 나눌 뿐입니다. 시선도 제대로 안 주고 있네요. 네. 아베 총리가 다른 나라 정상들과 만났을 때 반응과는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다른 나라 어땠어요? 네, 뒤에 들어온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는 활짝 웃으며 포옹까지 하고 포옹도 하나요, 정말? 인도 모디 총리와는 수차례 손을 흔들며 악수한 것과는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예. 불편한 한일 관계가 고스란히 반영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럼 혹시 다른 나라 정상하고는 불편했던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나요? 네, 다른 나라 정상들과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딱 한 나라, 중국 시진핑 주석과는 좀 서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땠어요? 어제 정상들 간 단체 사진 촬영 당시 포착된 장면인데요. 예. 문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과 쭉 악수를 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다가옵니다. 원안에 있는 네, 맞습니다. 시주석? 네네. 문 대통령도 시 주석을 발견하고 악수를 청했는데 시 주석은 이 모습을 보지 못했는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네요, 정말. 네, 시 주석이 지나가자 문 대통령도 머쓱한지 웃음을 짓는데요. 네. 이 장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반가운 듯이 문 대통령의 어깨를 쳐주며 악수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반응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 만나기 전의 장면입니까? 네, 그러면? 맞습니다. 얼마도 이런 건 얼마 전 사드 문제를 재점화하면서 시 주석이 아직 우리나라에 대한 앙금이 좀 남아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러시아하고는 어땠어요? 그 푸틴 대통령이 111분을 지각해서 새벽에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제 오후 9시 30분 끝날 예정이었던 문화공연과 만찬이 1시간 정도 길어진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결국 한러 회담 전에 잡힌 프랑스와 러시아 간 정상회담도 차례로 늦어지는 바람에 당초 어제 오후 10시 45분에 시작돼야 할 회담이 자정을 넘긴 새벽 0시 36분에 시작됐습니다. 네. 사실 푸틴 대통령은 국제회담 상습 지각생으로도 유명한데요. 네. 지난해 9월 아베 총리와 회담에는 2시간 반가량 늦었고 2014년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는 무려 4시간 늦게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네. 국제관례상 러시아 측 사과가 따로 없었다고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지각 전력이 상당했던 만큼 러시아 측에서 먼저 양해를 구했다면 이런 논란은 전혀 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푸틴 대통령 저렇게 지각 많이 하고 그러니까 프로 지각러 그럼 되나요? 네. 자, 그렇군요. 하여튼 사실 오늘 전 세계의 G20을 바라본 관심은 미중 무역 협상 회담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최악은 넘기고 좀 타결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앞서 보신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중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네. 일단 미국이 중국 측에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중국의 양보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미리 만나 무역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 국제회의에서 80분이 넘는 이례적인 장시간 회담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협의 전 양국 간 진통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난달 초 중단된 양국 무역대표단 협상이 곧 재개될 수는 있겠지만 완전 타결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이고 상황에 따라선 사태 장기화까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G20 회의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 중단과 같은 소기의 성과가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다음 G20 회담 때는 우리나라도 또 전 세계에도 좀 더 발전적인 논의와 합의가 도출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호 기자였습니다. 연기파 배우로 많은 사랑을 받는 전미선 씨가 오늘 오전 전주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며칠 전 영화 제작 보고회에도 나서서 밝은 모습을 보여 충격이 더 큰 상황인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전북 전주의 한 호텔에서 배우 전미선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매니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객실 화장실에서 전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아침까지 안 나오니까 아침에 이제 가서 그 호텔 관계자하고 강제 개방 후에
문 열어보니까 경찰은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외부인의 침입 흔적도 없어 전 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최근 가족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도 병상에 있어 주변의 우울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오늘 새벽 연극 공연을 위해 전주를 찾았고 호텔에 혼자 투숙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북대에서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무대에 설 예정이었습니다. 전 씨는 1989년 드라마 토지로 데뷔해 방송과 영화, 연극 무대를 오가며 왕성한 활동을 해온 30년차 배우였습니다. 불과 나흘 전엔 다음 달 개봉 예정인 영화 제작 보고회에 밝은 모습으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장맛비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최고 150mm의 장대비가 예보된 곳도 있는데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집 주변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비구름대가 전라남도 지역을 관통합니다. 오늘 오후 기상청의 장마전선 레이더 영상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진 전남 지역에는 시간당 50에서 60mm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지리산 등 국립공원 5곳에 출입이 통제됐고 김포공항 등에선 항공기도 여러 편 결항됐습니다. 장마전선이 동쪽으로 가면서 전남에선 비가 점차 잦아들겠지만 경남 지역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기습적인 폭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적게는 30mm 아니면 많게는 5, 60mm까지 집안 침식이나 산에서 흙이 흘러내린다든지 아니면 바위가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피해는 있을 걸로. 충청 일부 지역으로도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특히 제주 산간에는 최대 150mm까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유럽 전역이 지금 40도를 웃도는 극단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45도를 기록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곧 유럽권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실 분들 많을 텐데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물장구 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수영금지라는 표지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하에 뛰어드는가 하면 아예 누워서 일광욕을 즐기는 시민도 있습니다. It's hot and a little unbearable, but the water over here makes it a little more manageable. 때이른 폭염으로 서유럽이 달궈졌습니다. 이번 더위는 아프리카 북쪽 사하라 사막에서 달궈진 공기가 유럽까지 북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소도시 빌비에유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45.1도로 기상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4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 탓에 프랑스 남부 지역 4곳엔 적색 폭염경보가 발령됐고 이들 지역 학교 4천여 곳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에 노인들은 집에서 지내기가 불안할 정도입니다. Mes soucis, c'est lorsque, avec cette canicule, je me retrouve toute seule dans l'appartement et si j'ai personne. Avec mon mari handicapé, je suis inquiète. Voilà. Parce que j'ai pas quelqu'un qui vient à la minute. 옆나라 스페인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90대 노인이 일사병으로 사망하고 17살 학생은 더위를 식히려 수영장에 뛰어들었다가 의식을 잃고 숨졌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마라탕이라고 요즘 인기 있는 중국 음식이 있는데요. 혹시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 무슨 맛이 나는 거예요? 아주 매운 맛입니다. 네. 아, 매우니까 그러니까 먹지 마라. 그래서 마라탕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네. 중국어로 매울 날짜를 써서 마라탕이에요. 그런 뜻이군요. 네. 오늘 방한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마라탕 한 그릇 대접해야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마라탕을 무슨 이유로요? 한 그릇 드시고 화끈하게 비핵화 회담 결론 좀 짓게요. 네, 이 내용 민재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점심시간 중국식 탕요리인 마라탕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매운맛 어떻게 드릴까요? 4번으로 해주세요. 4번요? 중국에서 넘어온 마라는 혀가 마비될 정도로 맵고 얼얼한 맛의 향신료인데 뜨거운 국물에 야채와 고기 등 각종 재료를 데쳐 먹는 마라탕의 주재료입니다. 네, 얼얼하고 그런 게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서 많이 먹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又麻又辣，很新鲜，所以吃起来很独特，大家都特别喜欢，就是吃一次都会爱上的美食。 우리나라 토종의 매운맛 소스도 꾸준히 인기입니다. 2012년 출시 이후 15억 개 이상 팔린 매운맛 소스 제품은 최근엔 피자와 같이 다양한 음식과의 콜라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한 맛의 인기는 경제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통 경기 불황에는 단맛이나 또 매운맛 같은 것들이 인기를 끌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위안을 얻고 기분 전환을 하고 또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이런 음식 같은 것들에 더욱더 선호를 한다는 거죠. 경기 불황과 일상 속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한 매운맛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졌는데요. 현재 경남과 제주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들은 오늘 밤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해안과 제주 산지에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영남과 제주도는 30에서 8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로로 길게 뻗은 비구름이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의 비는 약해진 상황이고요. 지금은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전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대구가 31도로 오늘보다 8도나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낮 기온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장마의 영향에서 잠시 벗어나겠고요.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